남자가 진심으로 반했을 때 절대 숨길 수 없는 눈빛의 비밀. 이걸 모르면 평생 짝사랑만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 혹시 당신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괜히 자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진 않나요? 사실 남자의 눈빛에는 말보다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도, 아무리 무심한 척 연기를 해도 눈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남자의 눈빛 하나만으로 그가 당신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놓쳤던 수많은 신호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 거였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시선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행동을 말하는데 사실 이건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의 눈은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스캔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인 매력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본능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남자의 뇌는 상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건강 상태, 체형, 자세,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에요. 고대부터 인간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파트너를 선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본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체형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남자는 마른 체형을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건강하고 탄탄한 체형을 좋아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체형의 종류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세로 방향으로 훑어보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시선이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강하게 끌리고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전신을 훑어보는 동작이 나타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자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나 오랜만에 봤을 때 그의 시선이 당신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어깨, 상체, 허리, 하체를 거쳐 다시 얼굴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건 그가 당신에게 상당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 동작이 아주 빠르게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리게 훑어보는 건 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빠르게 스캔하듯이 훑어보는 건 완전히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반대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의 시선이 세로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이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 시선의 방향은 뇌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옆으로 빠지는 패턴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른 신호들과 결합해서 판단하면 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로 방향으로 시선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행동에는 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남자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그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특정 남자 동료가 당신을 보면서 시선이 잠깐이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 듯한 동작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 직후에 살짝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건넨다면 이건 꽤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당신에게만 나타나고 다른 여성 동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세로 방향의 시선 움직임은 남자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깊은 관심, 나아가 호감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세로 방향으로 시선을 움직이는 빈도와 속도에 따라서도 감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주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간다면 이건 초기 단계의 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데? 나는 정도의 감정이죠.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훑어본다면 이건 관심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의 음미하듯이 바라본다면 이건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불쾌한 느낌이 드는 시선과 호감이 담긴 시선은 다릅니다. 호감이 담긴 세로 방향의 시선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함께 실려 있어요. 반면 불쾌한 시선은 차갑고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차이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신의 감각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 방향의 시선 움직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상대를 볼 때 눈의 동공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시선이 상하로 움직이는 패턴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즉 동공 확장과 세로 방향의 시선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공 확장은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끌리거나 흥미를 느낄 때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체적 반응이에요.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대화할 때 그의 동공이 평소보다 커져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시선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그가 당신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매우 확실한 신호입니다. 다만 동공의 크기는 조명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대화할 때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움직이면 시선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호감의 신호이고 동시에 관찰하기도 비교적 쉬운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게 됩니다. 같은 직장이든 같은 학교든 같은 모임이든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그의 시선이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이 행동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두 번째 요인은 경계심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질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직 연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질투라고 부르기보다는 일종의 모니터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이동할 때 시선으로 따라가는 것은 혹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건 아닌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무의식적인 확인 작업인 것이죠. 이건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치유의 효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이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회사나 학교, 모임 등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슬쩍 그 남자 쪽을 돌아보세요. 만약 그가 당신을 보고 있다가 급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뭔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당신의 움직임을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행동은 들켰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호감의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선 추적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본인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넌 왜 자꾸 나를 쳐다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는 진심으로 "뭐? 내가 언제?"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입니다. 의식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 추적 행동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더 있습니다. 남자가 정말로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당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당신이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복도를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남자가 당신이 사라진 복도 끝을 몇 초간 더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상당히 깊이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쉬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자체가 작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세밀한 행동까지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선 추적 행동은 거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변 시야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대놓고 쳐다보면 들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고개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눈알만 살짝 당신 쪽으로 향하는 소위 곁눈질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먼 거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대담하게 시선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세 번째 신호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시선이 마주치는 것, 그리고 그때의 반응입니다. 이건 호감 신호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그는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선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과 눈이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합니다. 이건 들켰다는 당혹감,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배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속도도 중요한데,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시선을 돌립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자동으로 손을 빼는 것과 비슷한 속도예요. 이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거예요. 반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시선을 피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아예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급하게 피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르르 시선이 이동하는 느낌이죠. 이 차이를 잘 관찰하면 그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과 눈이 마주친 후 시선을 피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슬쩍 쳐다보는 패턴이 나타나면 이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입니다. 한번 눈이 마주쳐서 시선을 피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상대방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합쳐져서 슬쩍 다시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또 눈이 마주치면 당황해서 또다시 시선을 피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런 시선 핑퐁이 일어난다면 그건 양쪽 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다면 그때 그 남자는 거의 확실하게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시선 마주침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먼 거리에서의 시선 마주침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넓은 사무실의 반대편이나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혹은 모임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눈이 마주치려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먼 거리에서의 시선 마주침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남자가 먼 거리에서 좋아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남자는 가까운 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더 대담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들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제하지만 멀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좀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관찰할 때는 거의 몰입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던 일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흔히 넋을 잃고 바라본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다, 나 지금 이래야 하는데 하고 황급히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죠. 들켰나?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겠지? 하면서 내심 걱정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바로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행동은 때때로 제3자에 의해 발각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가 야, 너 지금 저쪽 계속 보고 있었어? 라고 지적하면 남자는 대부분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라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멍 때린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그 남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방향에 당신이 있었다면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입니다. 이건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평소에 아무리 강하고 무뚝뚝한 남자라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 편안함, 그리고 다정함이 자연스럽게 눈에 반영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얼굴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드러운 표정이 만들어지고 특히 눈 주변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온화한 눈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고 그 결과로 표정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특히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듀센 미소라고 합니다. 듀센 미소는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가 주름까지 함께 움직이는 진짜 미소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진심의 미소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볼 때 이런 듀센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눈빛을 보인다면 그건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온화한 눈빛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이 부드러운 눈빛은 사실 그 남자 자신에게도 놀라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건 남자에게 일종의 자기 발견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다정한 면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종종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평소에 거칠거나 강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에게서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좋아하는 한 사람 앞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갭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게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라거나 너게 좋아하는 거 아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남자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부정하면서도 얼굴이 살짝 붉어지거나 뭐? 아니거든이라고 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등 몸이 마음을 배신하는 순간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온화한 눈빛이라는 신호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눈빛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남자가 특정 여성을 볼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포착합니다. 이것은 제3자의 관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의 친구나 동료가 야, 그 사람 너 볼 때 눈빛이 달라 또는 그 사람 너한테만 엄청 부드러워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 관찰을 가볍게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자신이 당사자일 때는 감정에 의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신호를 살펴봤는데 이 4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그의 시선은 상대방의 전신을 세로 방향으로 스캔하고 상대방이 이동할 때 시선이 따라가며 자주 눈이 마주치면서 급하게 시선을 피하고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럽고 온화해집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한두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관심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4가지가 모두 동시에 관찰된다면 확신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 중에 관찰할 수 있는 신호로 남자가 당신의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람의 눈은 관심 있는 대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건 동공확장과는 다른 개념인데 동공확장은 눈의 검은자 크기가 변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꺼풀이 더 크게 열리면서 눈 자체가 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이나 이야기를 접했을 때 뇌는 더 많은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눈을 더 크게 뜨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눈이 평소보다 크게 열려 있고 당신의 말에 집중하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관심입니다.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든 궁금하고, 뭐든 재미있고, 뭐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이 눈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이 조금 감기거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비교해보면 꽤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물론 눈을 크게 뜨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그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거나 이야기가 끝난 후에 관련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관심의 표현입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관심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신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이는 집중도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집중도와 비교해 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과 대화할 때만 유독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교 관찰은 호감 여부를 판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는 원래 누구의 이야기든 잘 들어주는 성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의 경우 당신에게만 집중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 수준의 관심을 보이면서 당신에게만 유독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비교 관찰 방법은 이번 신호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모든 신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 방향의 시선 움직임이 당신에게만 나타나는지, 시선 추적이 당신에게만 나타나는지, 온화한 눈빛이 당신에게만 나타나는지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신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6번째는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체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심 있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의 호감 여부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화 중에 적어 봐봐라고 하면서 특정 방향을 가리켜 보세요. 만약 그 남자가 즉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당신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리킨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 전체를 돌려서 시선을 향하는 남성은 상대방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시선을 따라 돌리는 행동과 대화 내용의 기억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행동이 단순한 반사적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공동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의란 두 사람이 같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유대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에 자신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깊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리킨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바라보는 남자는 단순히 그 방향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싶고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뭔가를 가리켰는데 그 남자가 별로 반응하지 않거나 대충 힐끗 보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한다면 그건 현재로서는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 정말로 바쁘거나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한 번의 테스트로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선 공유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적어 봐봐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이 호감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할 수 있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다른 호감 확인 방법들에 비해 훨씬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할 때 한 가지 더 관찰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리킨 것을 본 후에 그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것에 대해 코멘트를 하거나 당신의 반응을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선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심을 보인 대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공동주의를 넘어서 공동 경험으로 발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자가 진심으로 반했을 때 보여주는 6가지 눈빛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쉬우니 이 6가지 신호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6가지 신호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신호에는 호감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눈이 자주 마주치는 것은 단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선이 따라오는 것은 당신이 독특한 옷을 입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우연이나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칠수록 호감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교 관찰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5번째 신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원칙은 모든 신호에 적용됩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눈빛을 보이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다면 그건 매우 강한 호감 신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호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의 정도가 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점점 강한 호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관찰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눈빛 신호가 더 강해지고 더 빈번해진다면 그건 호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눈빛 신호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눈빛 신호를 관찰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신호가 모호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팀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가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그건 단순히 업무 관련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특히 업무 시간 이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눈빛 신호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 회식 자리, 퇴근 후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그 남자의 눈빛을 관찰해 보세요. 업무 시간에는 별다른 신호가 없었는데 업무 외 시간에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다면 그건 업무적 관심이 아니라 개인적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 중에 당신이 발표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그 남자가 유독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와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짓거나
눈빛으로 뭔가를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출퇴근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남자가 당신을 보고 눈빛이 밝아지거나 퇴근할 때 아쉬운 눈빛을 보낸다면 이건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데 아침에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학교에서의 눈빛 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직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환경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눈빛 신호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 반대편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자꾸 이쪽을 본다거나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이 마주친다거나 동아리 활동 중에 유독 당신에게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낸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호감의 신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이 당신을 볼 때 의미심장하게 웃거나 그 남자에게 뭔가를 속삭이거나 당신이 지나갈 때 일부러 그 남자를 쿡쿡 찌르거나 하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건 그 남자가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한 마음을 이미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다면 판단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좀 더 미묘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호감을 숨기려고 할 때의 눈빛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호감을 숨기려고 하는 남자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있을 때, 이미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울 때, 자존심이 센 경우 등 호감을 숨기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눈은 마음을 배신합니다.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의 눈빛에는 특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의식적으로 당신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는데 당신과 대화할 때는 어딘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호감의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시선을 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선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눈빛을 통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안 보려고 노력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패턴을 보입니다.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무의식은 계속 당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과 무의식의 줄다리기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바로 안 보다가 갑자기 봤다가 다시 안 보는 불규칙한 시선 패턴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불규칙한 시선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호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의도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려고 할 때의 눈빛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일부러 눈을 맞추려고 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것은 좋아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런 의도적인 눈빛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눈빛과 자연스러운 호감 눈빛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호감에서 비롯된 눈빛에는 앞서 설명한 6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지만 단순히 플러팅 기술로 사용하는 의도적인 눈빛에는 이런 복합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눈빛 신호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의식적으로 눈을 피할 수 있고, 극도로 수줍음이 많은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아예 눈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남자의 경우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긴장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마주침이 아니라 다른 신호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바라보는 행동이라든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든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이 수줍음 많은 남자의 호감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주 눈이 마주치면 무조건 호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면 특별한 감정 없이도 눈이 마주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이나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눈이 마주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이 마주치는 횟수뿐만 아니라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 마주치는 시점의 맥락, 그리고 앞서 설명한 다른 신호들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남자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100% 확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눈빛 신호는 다른 비언어적 신호들, 예를 들어 몸의 방향, 거리, 접촉, 목소리 톤, 그리고 실제 행동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눈빛이 호감의 가장 정직한 지표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남자의 눈빛 신호와 성격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향적인 남자와 내향적인 남자는 호감을 표현하는 눈빛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눈을 맞추려 하고 눈빛의 자신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으려 합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거나 윙크를 하거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짧게 눈을 맞추다가 빠르게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몰래 바라보는 행동은 내향적인 남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까이서는 부담스러워서 보지 못하지만 멀리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한 성격과 관련 없이 그 남자가 연애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도 눈빛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눈빛으로 표현하는데 비교적 능숙하고 일부러 매력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눈빛으로 표현하는데 서투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눈빛 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남자의 의도적인 눈빛은 세련되고 매력적이지만 경험이 적은 남자의 자연스러운 눈빛에는 순수한 진심이 더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성격과 경험 수준을 고려해서 눈빛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실전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그의 눈빛 신호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거울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당신이 먼저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보세요. 만약 그 남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눈빛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부드러운 눈빛을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호감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눈빛뿐만 아니라 표정, 자세, 몸짓 등에서도 미러링은 나타나지만 눈빛 미러링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삼각시선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왼쪽 눈, 오른쪽 눈, 입술을 번갈아 보는 시선 패턴을 삼각시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밀감과 호감을 전달하는 시선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대화 중에 당신에게 이 삼각시선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호감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시선이 입술 쪽으로 가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키스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입술을 자주 바라보는 것은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선 유지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눈을 마주치는 평균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사이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과 5초 이상 눈을 마주치며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평균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초 이상 시선을 유지한다면 그건 매우 강한 호감이거나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물론 시선 유지 시간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서양 문화에 비해 직접적인 눈 마주침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초 이상의 시선 유지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룹 대화 상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재미있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 쪽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웃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룹 대화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남자가 웃으면서 당신 쪽을 바라본다면 그건 당신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즉 호감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작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별 시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순간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모임이 끝나거나 퇴근할 때 혹은 대화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남자의 마지막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그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 번 더 쳐다보거나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건 아쉬움의 표현이고 호감에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특히 뒤돌아보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의식이 이끄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한 마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제 눈빛 신호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에 의한 편향을 조심하세요. 당신이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행동을 호감의 신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세요.
한국 남자의 눈빛 표현 방식은 다른 문화권의 남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눈 마주침에 대해서도 서양 문화에 비해 더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의 경우 호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기보다는 몰래 바라보거나 간접적으로 시선을 보내는 방식이 더 흔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눈빛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황적 맥락을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눈빛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부드러운 눈빛은 알코올의 영향일 수 있고, 힘들거나 외로운 시기에 보내는 따뜻한 눈빛은 호감이 아니라 단순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 신호를 해석할 때는 그것이 나타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눈빛 신호만으로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눈빛 신호는 호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이지 확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눈빛 신호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갑자기 고백을 하거나 급격한 행동 변화를 보이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빛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 정도를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눈빛 신호 이외의 다른 호감 표현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빛 신호를 관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확인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진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반했을 때 보이는 눈빛에는 6가지 주요 신호가 있습니다. 시선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여 전신을 훑어보는 것, 당신이 이동할 때 시선이 따라가는 것, 자주 눈이 마주치면 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보이는 것, 대화 중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리킨 방향으로 함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신호 중 특히 마지막 신호는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복합적으로 비교 관찰을 통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하나의 신호만으로 확신하지 말고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당신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눈빛 신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눈빛은 중요한 단서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진심을 전하세요. 눈빛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그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것이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표현하지 않으려 해도 결국 어딘가를 통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새어 나오는 곳이 바로 눈빛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은 후에 주변의 누군가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자의 눈빛 신호를 관찰하는 입장, 즉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그 눈빛의 변화가 남자 자신에게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눈빛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문득 특정 여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자꾸 저 사람을 보게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이 과정은 자기인식의 과정이기도 해요. 자신의 눈빛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감정을 인식하고 나면 눈빛의 변화는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의식적으로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의 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선은 더욱 강하게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과 들키면 안 된다는 조심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회의 중에 그녀가 발표할 때 집중해서 보고 싶지만 너무 뚫어지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적당히 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그러다 또 보고 싶어서 다시 쳐다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내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시선 패턴이 바로 앞서 설명한 불규칙한 시선 움직임인 것이죠. 또한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에는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에도 민감해집니다. 혹시 나를 볼 때 눈빛이 다른가? 나를 볼 때 미소를 짓는가? 내 쪽을 자주 보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즉, 남자도 여성의 눈빛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양방향적인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빛을 관찰하고 서로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감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 양방향적 관찰이 서로에게 인식되면 그때부터는 눈빛으로 대화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때의 설렘은 정말 특별합니다. 서로 아직 고백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 느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연애의 가장 달콤한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눈빛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상대방을 볼 때 특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복축 피계 영역과 미상액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이 영역들은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곳입니다. 즉,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보상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뇌는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오래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선이 자꾸 그 사람에게 향하는 신경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 시스템의 활성화는 동공 확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상 기대와 쾌감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의 자극은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동공이 커지는 것이고 이 커진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말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빛나 보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셈이죠. 또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때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면 상대방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고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긍정적 피드백 루프예요. 눈을 마주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더 눈을 마주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알면 눈빛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부드러운 눈빛은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내기 어렵고 진심일 때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도 눈빛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빛은 예로부터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빛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선비와 잠깐 눈이 마주치는 것, 그 한 번의 눈 마주침에 담긴 감정이 평생의 그리움이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의 고전 문학에 많이 등장하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현대 한국인의 눈빛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보다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또 눈빛에서 감정을 읽는 것에도 더 민감합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눈치 문화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이것은 연애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눈빛 연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 한국 문화에서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 소통 수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눈을 마주치는 장면,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 시선을 피하는 장면 등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장면으로 자주 등장하죠. 이런 장면들이 시청자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눈빛에 담긴 감정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프랑스 문학에서도, 일본의 고전 문학에서도 눈빛은 사랑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눈빛을 통한 감정 전달이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빛 신호를 활용한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6가지 눈빛 신호를 관찰한 결과 그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눈빛 신호가 긍정적이라면 그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늘려보세요. 같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겠죠. 이때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관심사, 꿈, 가치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남자의 눈빛 신호가 더 강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눈빛이 더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면 그건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절한 시점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너랑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어 또는 너랑 같이 있으면 편애처럼 은근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눈빛도 함께 활용하세요. 진심이 담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말을 전하면 당신의 마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빛 신호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도 자신만의 속도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6가지 눈빛 신호를 관찰한 결과 그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번의 관찰로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눈빛 신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관찰해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한 결과 호감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짝사랑에 매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접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눈빛에 따뜻하게 반응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보면 남자가 진심으로 반했을 때 보이는 눈빛 신호는 크게 6가지입니다. 시선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당신의 움직임을 시선으로 따라가는 것, 자주 눈이 마주치고 급하게 피하는 것,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대화 중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리킨 방향으로 함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신호인 시선 공유 테스트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관찰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관찰,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상황적 맥락,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 편향에 대한 경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눈은 결국 진심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당신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나 드라마틱한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 한 번, 멀리서 몰래 바라보는 시선 한 번, 눈이 마주쳤을 때 급하게 돌아가는 고개 한 번, 이런 작고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사랑이 됩니다. 그 소소한 순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사랑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그런 눈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찰과 경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알게 된 6가지 신호를 의식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눈빛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가도 한두 번 신호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다가 몇 개의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요. 눈빛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운 6가지 신호는 이 눈빛 언어의 기본 단어와 같습니다. 이 기본 단어들을 익히고 나면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한 눈빛의 뉘앙스까지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말 없이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28세 여성 김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은 씨는 같은 부서의 남자 동료 박민수 씨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민수 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업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특별히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눈빛 신호에 대해 알게 된 후 지은 씨는 의식적으로 민수 씨의 눈빛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아침에 출근할 때 민수 씨의 시선이 잠깐이지만 지은 씨의 전신을 훑는 것 같은 동작이 있었습니다. 세로 방향의 시선 움직임이죠. 그리고 지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부서에 갈 때 민수 씨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돌아봤더니 민수 씨가 급하게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또한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지은 씨가 이야기할 때 민수 씨의 집중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가 이야기할 때 민수 씨의 눈이 더 크게 뜨이고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선 공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저기 봐, 저 벚꽃 예쁘다라고 하면서 창밖을 가리켰더니 민수 씨가 몸까지 돌려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디? 아, 진짜 예쁘네요. 벚꽃 좋아하세요? 라고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한 결과 지은 씨는 민수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고 결국 두 사람은 좋은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빛 신호를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업무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눈빛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도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눈빛 신호를 읽는 능력은 실제 연애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줄여주기도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32세 여성 이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연 씨는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눈빛 신호에 대해 알게 된 후, 수연 씨는 그 남자의 시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 씨가 카페에 들어설 때 그 남자의 시선이 잠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러 카운터로 갈 때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수연 씨가 자리에 앉은 후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남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슬쩍 쳐다보는 패턴까지 확인했어요. 이런 관찰을 며칠에 걸쳐 반복한 결과 수연 씨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먼저 가벼운 인사를 건넸고 그것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아는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도 눈빛 신호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르는 사이에서의 눈빛 관찰은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오해의 가능성도 더 높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에 주목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눈빛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의 눈빛을 읽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당신의 눈빛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남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갑거나 무관심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면 그 남자는 맥없다고 판단하고 물러설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따뜻하고 열린 눈빛을 보내고 있다면 그 남자는 용기를 얻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세요. 눈이 마주쳤을 때 급하게 피하지 말고 짧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남자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의 눈빛 신호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 남자도 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양쪽의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눈빛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눈빛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기억하면서 당신 주변의 눈빛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빛을 읽는 것은 그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오늘 따뜻한 진심을 발견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